블로거랑 뭐 글을 잘 쓰는 건 기본이고 가독성도 좋아야 하고 SEO에 맞춰서 그 제목도 잘 써야 하고 여러 가지 SEO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 이 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본능이던 SEO를 학습했던 뭐 세월이 가면서 글이 계속 발전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구글 위기 결국 망할까라는 거를 제가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뽑아서 위 제목으로 소제목을 잡고 가독성 좋게 구글 SEO에 맞게 디스크립 넣고 최대한 최근 내용들 서칭해서 글 작성해 라며 직원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과 함께 일을 해왔죠. 하지만 이게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 챗GPT가 나오면서 그냥 이런 제가 교육했던 내용들을 이 GPTS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이 GPT에 넣으면은 사실 이제 정말 사람보다 잘 쓰는 퀄리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노래도 똑같죠. 제가 이 제 애드센스 유튜브 마지막 부금으로 잔잔하고 감동적인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해봤더니 30초 만에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노래를 불러 하루하루가. 이렇듯이 최근 챗GPT와 AI 같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추가로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이 창사 이래 최고의 위기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제가 최근에 제 댓글에 제가 애드센스 강사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서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서 이번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항상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애드센스, 티스토리, 워드프레스가 망했다, 끝물이다 라는 말은 제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이런 변화를 불안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설렘과 큰 포부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어플을 개발하는 사람들, 뭐 기술적인 것들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뭐 실검이 없어지고 네이버 메인판이 없어지고 지식인이 정지당하고 정말 다양한 알고리즘 변화를 계속 겪으면서 새로운 도전이 계속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이 등장하면서 실제로 저는 이 디지털 컨텐츠 시장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악 이런 작곡에도 굉장히 큰 지금 불안함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음악에서 계속 이런 위기가 없었던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군 이래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듯이 저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듯이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글 쓰는 사람이나 블로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이 많아지지만 저희는 이런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술을 무기를 삼아서 챗GPT를 좀 학습하고 이런 AI 기술들을 학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일례로 옛날에 뭐 이런 기능형 원페이지, 계산기 사이트 이런 걸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챗GPT를 활용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활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저는 실제로 저도 챗GPT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정말 검색은 이 절대로 수동으로 쓰는 사람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구글이 이런 챗GPT로 쓴 걸 거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이 창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챗GPT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빨리 진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입자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AI가 발전한다고 해서 구글의 역할이 완전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면서 구글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할 일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수익 창출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는 이렇게 뭐 소소한 알고리즘을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변경이 있을 때마다 누군간 내려가고 누군간 올라가겠죠. 그때마다 뭐 티스토리 망했다, 네이버 블로그 망했다, 워드프레스 끝났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데 이게 5년 동안 매년 나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초에 워드프레스가 네이버에서 잠깐 완전 퇴출됐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네이버 웹사이트 영역에서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많이 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구글에서 뭐 노출이 끝났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꾸준히 운영하던 워드프레스 사이트 탭들이 재등장하면서 그분들은 다시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여러가지 또 수익을 창출하게 됐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변화는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트래픽 유입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검색 유입만 해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검색 유입도 글도 잘 쓰고 외부 유입 백링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 유입도 굉장히 많이 분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변화
변화에 따라 노출이 줄어도 꾸준히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면은 결국엔 사용자와 검색 엔진에게 모두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잘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꼭 이 애드센스 뿐만 아니라 애드센스로 돈을 벌었으면은 그걸 통해서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꼭 구축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워드프레스는 정말 끝물인가, 이게 정말로 이런 글들이 요즘 많아요. 워드프레스는 노출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걸 성급하게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워드프레스라는 게 블로그로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 웹사이트 구축에도 매우 적합하고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화를 하실 수도 있고 원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고, 이걸 단순히 블로그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챗 GPT를 활용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도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오히려 다양한 기회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5년 동안 이 판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변화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저는 시야가 좁아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나왔으면 우린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확장시킬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번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펍밴, 저품질, 애드센스 계정 해지, 지식인 정지 해지, 블로그 제한 등등. 근데 그때마다 꾸준히 성과를 내며 잘해온 사람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과 워드프레스가 변화하고 이 AI 챗GPT가 나오더라도 저희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 이를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댓글 중에 굉장히 좋은 댓글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공감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세상을 만듭니다. 좋고 나쁘고 힘들고 안 힘들고는 본인의 생각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옷을 100장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겠지만 옷을 100억 장 팔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존을 공략하는 것처럼 생각의 크기에 따라 시야가 달라집니다. 계속 힘들다고만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당신의 시야는 거기까지일 뿐이게 됩니다. 위에 말처럼 변화의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좀 판을 크게 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챗 GPT나 AI와 같은 새로운 도전과 알고리즘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이런 AI가 나오면서 오히려 신규로 블로그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훨씬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됐고 훨씬 쉽게 저는 돈을 벌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변화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이 많이 있다면 발전해야 된다라는 고민조차 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발전은 피곤하고 늘 변화 속에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일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유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통장 잔고 또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 덕분, 이런 변화가 저도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에서 불안은 오히려 저희를 행동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불안해요. 항상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넓히는 거고요. 거기서 돈이 되는 게 있고 돈이 안 되는 게 있죠.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들은 무자본이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챗 GPT가 나와서가 아니라 위기는 늘 있었습니다. AI가 나왔다, 챗GPT가 나왔다 해서 이게 끝났다고 내가 안 한다 라는 거가 사실 저는 가장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해봐야 아는 거죠. 해보면서 계속 실패하고 반복하고 수정하고, 저는 실패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식인만 해도 100개 넘게 잘렸고요. 제가 블로그만 해도 저품질도 100번 넘게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저품질이 당하면은 왜 당했지? 그리고 지식인이 계정이 정지가 당하면은 오히려 계속 그 데이터들을 쌓아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 당해야지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저에게 운이 한번 찾아온 거지 저라고 실패 안 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 저 두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AI가 나오고 챗 GPT가 나오고 자동화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블로거들 다 죽었네 라는 말은 너 아무것도 하지마,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자동화가 다 먹을 거야, 이런 것들은 뭔가 너는 아무것도 하지마, 시도해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뭔가 가스라이팅, 최면술 같은 거 아닐까요? 위기는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이걸 활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정말 전 챗GPT를 쓰면서 정말 이거는 이제 앞으로 글은 이제 자동화 해야겠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더 발전되고 있고 GPT-S에 쓰는 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건데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양질의 정보, 이제는 챗GPT AI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가 같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꼭 변화를 무기로 삼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